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9월 모의평가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수학이라 그러면 이 미적분, 우리 예전에 이과 미적이라 그래 갖고요. 자연계 미적분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는 그래서 많이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제 선택 과목제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률과 통계 좀 어려워지고 미적은 쉬워지고 기하도 기하는 그냥 유지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확률 통계는 어려워지고 미적은 좀 더 쉬워지고 그래서 선택 과목의 호불호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점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생님이 볼 때는 예전에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미적이 의외로 점수 따기 쉬운, 물론 킬러 문제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하위권이나 중위권에서 점수를 차라리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만 하면 딸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출제가 9월 모의평가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것 하나입니다. 자, 일단 한 과목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기 거 이제 강의 들으면 돼요. 확률과 통계는 자, 몇 문제 나와요, 여기서? 8문제 나오죠. 8문제 나오면 몇 문항씩 나올까요? 333. 아이고, 이런 9이네. 어디가 하나 빠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최근 추세로 보면 얘가 2문항 나올 것 같다. 최근의 추세는. 확률적으로는 이거일 확률이 제일 높고 아마 올해 수능에 여러분들 3문항, 2문항, 3문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왜 얘가 3문항이 아니고 2문항이냐면 중요한 전체 부분 얘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확률의 계산, 옛날 수능에서 꼬박꼬박 나오던 문제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6월 모의평가에 안 나와서 오잉? 왜 안 나왔지? 6월이면 범위도 짧은데? 근데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야? 평가를 이제 안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내. 그래서 이거 출제할 확률이 이제 10%대로 떨어졌어요.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교재에도 많이 넣었다가 이제 다 많이 빠졌어요. 확률의 계산이 안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 2문항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확률 구하기는 한 유형에서 2문항씩도 출제돼요.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확률 구하기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쉬운 간단한 확률 구하기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문항도 예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이 X는 빼내고 여기에서 무조건 하나 나올 거고요. 만약에 2문제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굳이 확률을 높이라면 최근에는 조건부 확률 쪽으로 독립시행보다는 조건부 확률. 왜 독립시행은 사실 여기에서도 살짝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딱 정확한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 확률 얘는 무조건 나올 거고 얘가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1번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또 나올 수 있고 얘가 지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돼서 지금 2문항인데 굳이 나온다면 얘네 이거 하나 이렇게 2개가 확률이 제일 높고 세트가 아니면 이거 1세트. 이제 여기서만 2개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나 이렇게 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확률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3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예전에 나오던 애 중에 얘가 빠지지 않고 역시 나올 것 같다. 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애죠. 단지 주어진 조건이 1차식이냐 분수식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할 뿐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따 문제 보면 알 거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얘가 무조건 나오는데 얘는 자, 이제 3문항이 얘는 킬러도 나올 수 있어요. 중복조합은 얼마든지 어렵게도 낼 수 있고 하면 그냥 웬만한 수준으로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체에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통계에선 킬러 문제 못 내는 거 알아요? 통계에선 킬러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통계에서 어렵게 한번 내보려고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못 내요. 이거 아무리 어렵게 내도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그래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있긴 있었는데 거의 출제 안 해서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거 못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는 얘네들은 그냥 통계적인 그냥 어떤 산술적인 이거 그냥 계산이라 어렵게 내기가 힘들어요. 얘가 좀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얘는 좀 까다로운 이항분포, 이게 이산확률 분포표 만들면 막 복잡한 숫자들이 나와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좀 나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는 대표적으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막 경우를 막 내라 그러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고,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둘 다 얘네들이 킬러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도 킬러는 안 돼요. 왜 문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킬러가 나오는 애는 여기 이 단원 전체에서는 주로 어디냐면 여기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 킬러 나오는 단원인데 얘가 킬러예요. 자, 어쨌거나 정리를 이렇게 복잡해. 얘가 나온다는 거 무조건 나오고, 얘는 쉽게도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얘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지금 얘가 나오던 애가 맨날 나오던 애가 안 나오고 이번에 역시 얘는 나올 거다라는 거고, 얘는 무조건 나오는데 얘는 킬러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문제 하나 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에서 그냥 지난번에 뭐 원순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순열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얘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우 전체적으로 다 경우의 수잖아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쉽게도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쉽다 어렵다 킬러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다음에 통계 얘기해 볼게요. 통계는 2점짜리 낼 게 없어요. 여기서 2점짜리 낼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2점짜리 하나 내야 되잖아요. 그죠? 23번 문제. 낼 데가 없어. 내가 지난번 6월 모의평가 보고 2점짜리 딴 데서 여기서 나가지고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 역시 나왔죠. 9월 달에. 6월 모의평가 분석하고 얘기했어요. 2점짜리 낼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항분포.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이 거의 지금 나올 확률이 높다. 2점짜리로.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는 표분명 정규분포라. 얘는 이제 안 나와요. 맨 뒤에 있어. 거의 나올 확률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엔 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확률 통계의 난이도를 올린다 그랬습니다. 난이도를 올리면 총 8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점수 주는 문제 두세 개, 킬러 두세 개, 중간 두세 개, 이거죠. 그러면 난이도 어디서 올려야 돼? 중간에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킬러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 킬러 문제 어디서 나왔냐? 역시 중복잡이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킬러라는 거 그냥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29번 이거 어려운 문제로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29번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얘가 30번 문제가 나왔죠. 30번. 그 다음에 4점짜리 또 하나가 경우의 수. 얘가 이게 문제는, 예전에는 얘가 여러분들 원순열 간단한 이런 문제도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를 몇 개를 내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요거 이항분포, 요거 쉬운 문제, 요거 쉬운 문제. 쉬운 문제였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쉬운 문제가 2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24번 문제 여기에서 쉬운 문제를 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정규분포가 그렇다고 쉽진 않죠. 아무리 줘도. 그죠? 물론 이산확률 분포를 아주 가볍게 주고서 쉬운 문제 낼 수 있어요. 뭐 평균 구하여라, 분산 구하여라. 뭐 그렇게 낼 수 얘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바로 옆에 붙여서 둘 다 쉬운 문제 내기는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기왕이면 단원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것도 골고루. 어려운 문제도 골고루.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어려운 것도 골고루, 쉬운 것도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얘가 나왔죠, 무조건. 근데 얘를 안 내려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쉬운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쉬운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냐? 예전에 여기서 냈었는데 뭐 지금 어디 날 데 없으니까 항의 개수가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우리 친구들이. 그죠? 얘는 쉽게도 낼 수 있고 약간 난이도. 이거 세 개가 쉬운 문제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어렵게 내야 되는 거야. 왜? 확률 통계 난이도를 높이자 그랬잖아. 어차피 킬러는 킬러고 그 나머지를 높이자고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얘가 나온 겁니다. 얘가 나오면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잘 풀 수 있잖아. 얘가 나오면 5번 3점짜리도 예전에 많이 나와. 얘가 나오면 3점, 얘가 나오면 무조건 4점이거든요.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6월 모의평가, 6월은 아니지만 예전에 같으면 여기서 확률이 높았는데 확률 통계 난이도를 올리면 얘가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올해 이번 27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 표 딱딱딱 주면요. 이거 그냥 쉬운 3점짜리죠. 표 딱딱. 그래서 쉬운 문제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냈다고 치면 여기에서 얘가 쉬워진 거예요. 얘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얘를 다시 쉽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서 얘가 킬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둘은 왔다가 둘 중에 하나가 쉬우면 둘 중에 하나가 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얘 문제가 아까 난이도가 할 수 없이 올라갔다. 쉬운 문제를 여기서 못 내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된 거 어디서 안 나오고 어떤 거는 꼭 나오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네도 어쩔 수 없어요. 난이도가 쉽게도 어렵게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중복조합 얘도 중간 난이도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잘 나오는 이건 상위권 친구들이 꼭 정복해야 되는 문제. 한국예술 문제는 하위권 친구들이 꼭 정복해야 되는 이건 필수 유형. 이거 이제 안 나온대. 아 땡큐 옛날 나오면 좋았는데 안 나오고 얘는 뭐 그냥 확률이니까 뭐 이건 연습을 뭐 다 해봐야 되는 거고 상위권 친구들 킬러 문제 많이 나오는 조건부 확률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어려워지 조건부 확률 선생님 짱 중요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앞뒤에 나와요. 앞에는 전부 다 표 있는 거 뒤에는 표 없는 거 이번엔 표 없는 게 나왔다라는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출제될 확률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고 얘 쉬운 문제 나오고 얘도 난이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확률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난이 다양하게 근데 얘보단 얘가 나올 확률이 많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항 분포, 이항 정리 이거. 얘가 다항식으로 간단하게 주면 좀 쉽고 이렇게 주면 25번까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3점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뒤로 좀 갔습니다. 제가 1차식으로 다항식으로 주면은 뭐 간단하게 주면은 좀 더 쉬울 텐데 난이도가 좀 전체적으로 올렸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28번 문제 얘가 이제 경우의 수 이거 결국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더해서 합의 법칙 이거는 그냥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굳이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만만치 않죠. 28번 정도인데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의외로 만만치 않고요. 이 문제는 중복조합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의외로 좀 어렵긴 한데 접근은 다 가능. 반갑긴 하죠. 30분 문제치기는 반갑긴 하고 왜? 중복조합이니까 이 문제 패턴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선생님 짱 어려운 교재 보면 짱 어려운에 중복조합에 이 패턴 문제 많습니다. 그거 연습 많이 하면 이 문제 킬러지만 해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률에 관련된 문제 여기에서 24번 문제죠. 확률 구하기 간단한 여기에서 그냥 간단한 확률 구하기. 근데 이 정도가 3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확률에 첫 번째 문제 말고 두 번째 문제 봤는데 와 그래서 전체 확률 통계 어려워진 거죠. 두 번째 문제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뭐야 막 정신없어? 벌써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서 확률 통계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예전에 특히 인문계 친구들이 이걸 많이 시험을 볼 텐데 1번 문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선생님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두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확률 구하기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이것까지 이용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우를 다 짜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서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래서 뭐뭐일 때 이것에 맞는 이게 그냥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경우는 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확률을 다 계산해서 전체에서 뭐 이 조건문에 맞는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3점이래요. 되게 확률 어렵죠. 26번 이게 3점짜리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마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정답률이 되게 높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게 3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확률 통계 난이도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의 문제는 선생님 짱 교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 여러분들 짱 시리즈 확률 통계 쭉 풀어본 친구들은요. 이 문제 많이 풀어서 사실 잘 풀어요. 비슷한 문제를 워낙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 파트에서 세문항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9월에는 이 문제가 23분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나왔네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네 둘 곱한 게 답이잖아요. 15. 그죠? 물론 요거 살짝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2점짜리다 보니까 얘를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점수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렵게 갔죠. 29번. 얘는 이산화탄소 분포는 아주 쉬운 문제도 예전에 출제는 아주 쉬운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한 24번 정도의 집어넣을 만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항 분포, 이산화탄소 분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둘 다 쉬운 문제를 못 낸 것 같아요. 난이도를 이렇게 좀 높여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이건 이산화탄소 분포표를 확실히 이해해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 문제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아마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7번 문제는 이거죠. 요건데 문제 중에 얘가 나오고 x 바가 있냐 x냐 바가 있느냐 없느냐 바가 있어서 표본 평균에 관련된 문제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에 관련된 뭐 정규분포 문제고 이게 없는 거면 쉬운 거 있으면 어려운 거. 그래서 예전엔 표본 평균은 무조건 다 4점이었어요. 3점짜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3점이에요. 얘가 3점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률 통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구나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정도 수준보다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냥 예전보다 난이도만 올라간 거지 못 보던 문제들은 아니에요. 다 보던 패턴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짱 시리즈 선생님 짱 쉬운 짱 중요한 짱 어려운 이걸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연계 친구들 지금 뭐예요?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학 역시 뭐 뻔하죠? 두문항, 세문항, 세문항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거의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학 뭐 이렇게 출제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는 딱 얘기를 해줄게요. 얘는 수열의 극한이 나와요. 거의 얘가 나오고 얘가 올해 9월에도 안 빠졌어요. 그럼 수능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두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공부할 거 없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알잖아요. 도형 쭉 이제 추론하는 거. 이 문제 나올 거고 극한이니까 급수가 못 나오네. 그죠? 수열의 극한은 근데 극한 물어보는 게 종류가 세 가지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있고 무리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지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6월에는 무리식으로 나온 거 이번에는 지수식으로 나온 거 있었어요. 그 종류별로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미분인데 자, 문제 미분에서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과목만 듣죠. 선생님이 약간 확통해서 무슨 얘기 계속했냐면 확통은 계속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예전 것보다 어렵게 나오느라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올려. 자, 미분은요. 미적분은 내립니다. 난이도를. 예전보다 난이도를 쉽게 내려고 지금 출제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던 거 그냥 냈어요. 자, 냈습니다. 자, 그럼 쉬운 문제를 어디서 낼까요? 여기에서 제일 쉬운 2점짜리 문제를 어디서 낼까요? 2점짜리를 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얘가 초월함수 미분 쪽인데 2점짜리 낼 게 있나? 여기도? 그냥 간단한 계산만 줘도 쉽지가 않잖아요. 초월함수다 보니까 2점짜리.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2점짜리 23번 문제 23번 2점짜리를 여기서 냅니다.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는 당연히 미분 하나 적분 하나 킬러는 뭐 킬러 내는 건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서 자 333을 보면 233은 아니에요. 쉬운 거 뭐 중간 난이도 어려운 거 보면 킬러 문제는 냅니다. 미적분 아무리 미적분학 쉽게 낸다 그래도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하니까 얘는 어렵게 돼요. 그런데 얘가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쉬운 쪽으로 유형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봅시다. 이건 끝났어요. 얘는 이렇게 두 문제가. 그럼 얘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쉽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나 삼각함수의 극한, 요 극한이죠. 여기 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한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얘가 무조건 안 빠지고 나왔던 애 알죠?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 도형의 활용 문제가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거의 무조건 나올 것이다. 6월에도 나왔고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도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9월 모의평가에 이게 안 나왔네? 선생님이 예전에요. 이 교재라고 하는 건 선생님 요거 이제 짱파이날 이 교재인데 이 교재 분석 자료에
작년 것까지만 해도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덧셈 정리 이렇게 썼었습니다. 상가감수의 덧셈 정리. 근데 상가감수의 덧셈 정리를 했는데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통 과목에 상가감수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가감수 문제를 내니까 여기서는 못 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상가감수의 합성, 상가감수의 덧셈 정리 이 문제들이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상가감수의 극한 활용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4점짜리거든요. 옛날 수능으로 치면 뭐 저 뒤에 가면 27, 8번 정도 이 정도 객관식에서도 18번, 19번 조금 난이도 있는 4점짜리 수준의 문제,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그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안 나오고 얘에서 뭐냐면 덧셈 정리 문제가 나왔어요. 간단한. 그냥 상가함수 그냥 계산하는 문제 정도 수준에 나와버린 거예요. 뭘로? 24번 문항으로. 얘가 여기서 24번 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점짜리 제일 쉬운 문항이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해 수능에선 그렇게 될지 이 문제가 그냥 활용 문제로 다시 나올지 덧셈 정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문제를 왜 안 내냐면 이쪽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는 상가함수를 낼 확률이 높다. 둘 중에 하나가 극한에서 낸다면 왜 미분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 뭐 ln 뭐 e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니까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상가함수를 이용해서 내려다 보니까 덧셈 정리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장담은 못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내용은 참 많은데 두 문제밖에 없어. 근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픽스. 뭐가 픽스예요? 이거 미분 킬러.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합친 거 막 미분 막 해서 뭐 활용하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방정 실근의 개수도 하고 뭐 그래프 추론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최대 최소 물어보고 하는 이런 킬러 문제가 이번에 29번 문제로 나왔네요. 그럼 30번은 여기서 나왔겠지 뭐. 그지? 적분의 활용 이거. 적분. 미분 활용 적분. 얘가 30번. 자, 킬러 문제 얘네 둘 나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킬러가 나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 나왔고 이거 하나 나왔고 나머지 하나가 속도가속도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극대국수는 공통 과목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이쪽에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요 미분법 있잖아요. 미분법. 얘 중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죠? 얘 중에서. 자, 예전에는 역함수 미분, 목세 미분, 음함수 미분 얘네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쉬워야 되죠. 여기선 쉬운 문제 하나 골라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23, 24 했는데 25번 정도가 여기에서 하나 계산 문제니까 나와야 되니까 25번 쉬운 문제거든요. 세 번째 난이도 문제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얘네들을 못 내고 이번에 여기서 내더라고. 간단한 미분. 그냥 지수함수 미분, 로그함수 미분, 상가함수 미분 간단한 미분을 여기에서 내더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미분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처럼 25문제 쉬운 문제가 하나 나와. 왜? 여기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미분에서. 쉬운 것도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하죠.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극한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 난이도 때문에 극한에서 쉬운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적분에서는 그럼 뭐가 나왔을 거냐? 적분에서는 자, 어려운 문제 킬러 하나 나왔네? 그럼 세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분의 세 문제인데 이 넓이, 속도거리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수2에서 공통 과목에서 이 문제 거의 나오죠. 거의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나 부피 문제가 만약에 수2에서 넓이가 나오면 여기서는 절대 넓이 안 나오겠죠. 안 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어떤 부피가 나왔어요. 부피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피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최근에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졌고 얘는 수학이 적분에서 너무 중요한 거라 얘가 나오는데 부분적분, 치환적분보다도 부분적분을 더 강조하죠. 얘는 하나 나올 확률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얘는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얘를 이번에 28번 4점짜리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4점짜리가 28, 29, 30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야? 그렇게 어렵게 안 낸다는. 그래서 부피도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넓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피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고 계산 문제는 정적분해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얘가 극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2점짜리 준다면 정적분해 계산보다는 여기에서 뭐 지금 우리가 세문항 가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 활용 부분적분법은 거의 나옵니다.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활용이 나오거나 뭐 정적분 미분, 정적분 계산 다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여튼 부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들을 볼게요. 자, 이 극한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수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고 얘가 2점짜리로 나왔네요. 근데 물론 의외로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뭐 자연계 공부하는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많이 다뤘던 거라서 그냥 쉽게 풀어내지 않을까. 뭐 이거 암산으로도 답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극한에서 등비급수 활용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되죠. 이거 그냥 계속 있는 거 이거 매년 나왔던 거 역시 그냥 또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그냥 나오던 패턴이니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법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전에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으로 막 복잡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렇다고 올해 순위 안 나오냐 아니에요. 저럴 때 나올 확률이 그래도 5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얘가 아니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덧셈 정리라 삼각함수의 합성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성, 덧셈 정리 이거 내용들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매개변수로 나타내준 미분 정도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죠? 매개변수로 나타낸 미분 정도 물어보는 그냥 어렵지 않은 그냥 지수 미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 정도가 아까 그 미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고요. 29번 이건 뭐 말 안 해도 미분법 그냥 킬러 문제. 미분법 뭐 맨날 나오는 킬러 문제. 뭐 추론하고 뭐 이렇게 방정 실근의 개수도 물어보고 뭐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그래프 안 알려줘요. 그래프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뭐 몰라요. 그래프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하여튼 미분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나왔네요. 매개변수가 의외로 쉽죠.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자, 적분에서도 이제 세 문제인데 부피 문제. 부피 문제인데 이게 식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를 정적분 통해서 구하는 방법만 알면은 풀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8번 얘는 알고 보면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이건 조금 높죠. 4점짜리예요. 그래도 아무리 미적분학 쉽게 낸다 그래도 4점짜리 문제는 쉽게 안 냅니다. 여러분들 4점짜리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는 좀 어려울 거고 30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미분하고 연관되죠. 미분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적분의 킬러 문제는 대부분 미분하고 이렇게 섞어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미적분학이었고요. 이제 기하 볼게요. 기하. 자, 여러분들 기하는요. 기하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예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적분학은 조금 전체적으로 쉽게 내고 확률 통계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비슷하게 맞춰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거의 출제 확률이 뭐 이렇게 되겠어요. 3, 2, 3.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셋 중에 2개가 나오죠. 이 중에서 2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얘네 둘이 나오면 얘는 쌍곡선의 접선으로 얘가 나오면 타원이 접선으로 접선 문제 확률 얘가 하나 나올 확률이 많아요. 둘 하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2개 이거 하나.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9월 모의평가는 얘가 이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3가지가 하나씩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는 접선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쉬운 것도 내고 어려운 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려운 건 어디서? 얘가 어려운 거 나오죠. 그죠? 얘가 난이도가 4점짜리 문제가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많고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도 난이도를 둘 중에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약간 난이도 있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왜 정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약간 난이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이런 패턴으로 세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점짜리는 어디서 줄 거냐라는 거죠. 여기 2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연산에서 아주 간단하게 벡터의 합 이런 거 간단한 2점짜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고 공간좌표에서 나올 수 있고 내분점, 외분점 뭐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은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해야 돼서 어렵고 2점짜리가 이거 아니면 이거에서 2점짜리가 나올 건데 이번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예시 평가에서도 여기에서도 쉬운 문제가 간단하게 공간좌표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냈어요. 최근에는 대칭성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푸는 그런 문제로 2점짜리 문제를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점짜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쉬운 문제가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개가. 그럼 여기에서 얘가 쉬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얘가 쉬운 문제이긴 해요. 그죠? 얘가 쉬운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뭐 쉬운 문제. 여기서도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접선하면 둘 중에 하나가 쉬운 문제. 여기서 이번에는 얘가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한 쉬운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만만치는 않죠. 뭐 그래도 하여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산의 쉬운 문제가 점수 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왜? 기하가 선택하면 너무 쉽다 이 개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 했는데 의외로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그냥 공부 조금만 하면 점수 쉬운 문제 몇 개 맞추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진짜 이과 수학을 좀 했다라고 할 정도의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럼 여기에 킬러 문제는 어디서 나오죠? 기하의 킬러 문제는 대표적인 게 매번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킬러 문제 나옵니다. 얘가 기하 킬러 문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사형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다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기하도 그래서 약간 난이도 올라갔다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킬러 문제를 정사형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형. 구해 방정식까지 섞으면 더 어려워지는데 다행히 여기까지는 지금 잘 안 다루고 있고요. 그냥 정사형에서의 킬러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난이도 얘는 킬러까지는 아닌데 그냥 어려운 그냥 4점짜리 문항 정도 하나. 그래서 보통 얘가 28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인데 얘가 킬러니까 최종 뭐 완전 킬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29번, 30번 이렇게 나올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근데 실제 올해 9월 모의평가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문항 3개 그리고 2개가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지금 얘가 나오는 추세일 것 같아요. 연산 문제가 하나 있어야 돼. 계산 문제가 여기서도 계산을 좀 문제가 출제가 계산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나올 때가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얘가 좀 밀리고 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7대 3 정도로 얘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 요새 삼수선 정리를 출제하는 거를 출제진들이 좋아하네요. 삼수선 정리의 출제 확률이 좀 높아져서 세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아주 쉬운 거, 얘는 어려운 거, 얘는 중간 난이도 이 정도. 예전에는 네 번째, 네 번째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고, 구해 방정식은 여기에다가 섞어서 내면 아주 킬러로 어렵게 낼 수는 있는데 얘만 딸랑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맨 뒤에 있어가지고 출제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맨 뒤에 단원들은 항상 출제하는데 좀 부담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가능하면 안 내는. 왜냐면 뭐 진도가 안 나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가능하면 안 내고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26번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 약간 난이도 있는 26번 정도의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 문제만 점근선만 물어본 그냥 쉬운 문제로 3점짜리 첫 번째 3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2개를 냈는가 하면 타원. 타원은 접선하고 관련된 접선. 그러니까 접선이 나오니까 4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접선까지 가니까 벌써 정의를 벗어나니까 정의만 벗어나니까 4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쉬운 3점, 그다음에 3점, 4점 이렇게 3개가 타원에서 나오게 2차 구선에서 나왔고요. 평면 벡터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가 보세요. 여기서 얘가 쉬운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내저까지 이용한 계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푸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딱 보고 점수 좀 주는 건데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얘도 짠. 또 잠깐 먹통이 됐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가 단원별로 이렇게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원별로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이 기계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자, 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여기 요거. 자, 이 문제도 그냥 딱 보고서 점근선, 그냥 정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냈는가 하면은 이거가 쉬운 점수 주는 25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막 계산이 뭔가 막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최소값까지 구하는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적,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패턴이 비슷해요. 평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그래서 내적을 이용한 킬러 문제, 여러분들 짱 어려운 수학 보면 이 문제 많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들 그 여러분들 연습하면은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자신감 갖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얘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23번 문제 공간좌표, 이 대칭 이동하는 이 패턴이 지금 출제에서 핫한 패턴입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대칭 이동하는 거 공간에서 2점짜리로, 그러니까 2점짜리 자리는 거의 웬만하면 비슷한 그 패턴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고요. 자, 삼수선 정리 요즘 출제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삼수선 정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삼수선 정리 예전에 별로 잘 안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기하에서 삼수선 정리가 중요해질 거고, 자, 정사형 이거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사형은 쉽게도 낼 수도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렵게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사형 파트는 여러분들 쉽게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교과서 수준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를 마쳤는데 각 단원마다 나올 수 있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단원 안에서도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들은 거의 픽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문제들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만 좀 하자라고 선생님 오늘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는 고정이니까 그걸 확실히 내 거 만들고, 그리고 또 킬러 문제가 나와도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나오면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니까 내가 이 문제를 공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이 짧은 기간에 고득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분석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응원으로는요, 다음에 쪽집게 강의 문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격리 얘기를 할 건데, 자, 그거 아마 수능 한 달 전쯤이나 한 달 된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것 같아요. 뭐 한 보름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쯤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쪽집게 문제를 선생님도 올해 기대합니다. 내가 쪽집게 딱 찍어놓고 올해 수능에 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화이팅!